안녕하세요. 다나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봐드릴 건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현재 이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어떠하고, 못다한 속마음, 메시지는 어떠한지 뽑아보고,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의 카드까지 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게 주로 메인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그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 진실인지보다 '아 나랑 다른 점은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비교하는 용도로 좀 가볍게 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대방 입장에서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죠.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떤 조언의 말을 하든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언이 예스든 노든 여러분의 마음에서 더 마음 가는 걸 캐치하셔서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음에 드시는 카드 골라서 리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나타로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인지,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메시지 카드까지 오르르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사람 입장에서 현재 이 관계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저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분 자체가 지금 상당히 그 선택지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할 것들이 많은 거죠. 이게 뭐 연애 대상하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만한 사람들의 그 옵션이 많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지금 해야 할 것들,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고민할 것이 많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분은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하느라 이제 이 관계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기대를 많이 하거나 투자를 많이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렇다고 어디 가진 않았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여기 있어 하고 자기 모습은 보여줘요. 그래야 이 사람을 보고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근데 다가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는 두는데 자기가 먼저 다가가진 않는 거죠. 상대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의 태도고, 조금 재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삼각관계?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 이렇게 감정 카드에서 분홍 색깔과 열정을 뜻하는 이런 패션 카드가 뜨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이 관계에 분명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편안해하고 달콤함을 느끼곤 있지만 좀 고민이 많아 보인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재고 있다. 지금 이 사람 자체 연애운에서는 분명히 연애운이 뜹니다. 연애운이 뜨는데 한 사람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연애 상황 속에서 뭘 쫓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헬렐레 펠렐레 하고 갈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 관계에서 자신 쫓아가야 되는 게 무엇인지 굉장히 헷갈려 하면서, 어쨌든 운이 흐르니까 운을 따라 갈 수 있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으로 좀 불편한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Why do I deserve someone like you? I need to figure myself.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생각이 많다 했잖아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관계 투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여기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I need to figure myself out. 스스로를 이렇게 발견해야 돼?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야 된다.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I don't understand.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겹쳐 보이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남자분이실 경우에 남자분 입장에서 그 여성분의 기대나 여성분이 너무 이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를 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플러스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주변 환경들을 챙기면서 이제 그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신경 써야 되는 일이나 공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등등등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기대를 다 맞추기에 할 여유가 없다? 생각의 여유가 없다. 정말 못해서라기보다 감정적 여유가 없는 거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볼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어떠할까?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어떠할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윗하게 나오는데 여러분에 대한 감정에 고민이 많다. 고민이 되게 많아. 하나로 집중하기가 어려운가? 연인적인 감정은 분명히 떠 있어요. 러버 카드도 뜨고 있고. 그런데 이게 친구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맞는 구석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를 진행시키곤 있지만 방향을 딱 잡기가 어려운 마음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과 고민하고 있는 그 다른 이유가 뭘까? 자신이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일 공부해야 되는 거 혹은 환경적으로 조금 물리적으로 문제라기보다 불편한 요소가 있어서 뭐 거리가 멀다든지 자기가 뭐 일 때문에 무언가를 집중해야 되면은 자주 만날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든지 등등 고민할 게 좀 자신의 성장과 관련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장거리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최선을 다 못하고 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자, 이분이 여러분과 바라는 관계를 보면 연인으로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은 분명한데 완벽하게 서로 신뢰를 주고 그러니까 커미트먼트 릴레이션십이라 그러죠. 정말 약속하고 너랑 나 둘만 만나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고도 다른 존재들을 좀 더 보고 싶을 수도 있는 거야. 확실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일 때문에 지금 연애를 약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계속 제 눈에는 다른 옵션, 뭐 다른 가지수 이런 게 보여가지고 제너럴 리딩에서 이분이 정확하게 어떤 걸 집중하고 있는지 딱 집어 말하기가 어렵지만 이분은 분명하게 여러분과의 연애 딱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고민되고 그것이 뭐 다른 이성이던 일이던 지금 하나에만 집중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을 1순위로 둘 수가 없다. 그치만 여러분을 잃고 싶진 않기 때문에 1번 분들을 잃고 싶진 않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리에 이제 여러 1번 분들이 다가올 수 있게 보이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자기가 먼저 다가가기에는 주춤주춤 하는 거고 근데 1번 분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게 이 사람이 보이는 자리에 서 있어서 내가 다가가면 또 엄청 잘해준다든지 같이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아,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이상, 그 다음 말을 안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분 입장에서는 1번 분들과 만나는 게 조금 너가 나를 만나준다고 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아까 그 메시지 카드가 그런 말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너랑 어울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분 입장에서는 좀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아직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연애를 하기에 내가 준비가 된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자신이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고민이 이 연애에도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올까?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자, 이분은 지금 생각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할 때는 화끈하게 하는데 좀 그 고민되는 부분에서 결정을 내리기보다 조금
결정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줄 수 있겠다? 왜냐면 말이 없는 것도, 선택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선택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칼같이 선을 지킬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조금 냉정하고 자기가 정한 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처럼 되게 확고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고, 그 외에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죠. 자기 할 말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냉정해 보일 수 있겠다. 앞으로 이 관계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신다라고 나오는데, 이 관계가 엎치락 뒤치락을 해왔던 관계던 아니면 썸 단계에서 조금 서로 지쳐온 관계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할 만큼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마음 먹으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을 먹기 전까지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나오고요.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식이 좀 명상같이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고 나서 결정을 내리면 확실한 결정을 내리시겠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번분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조금 선을 지키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기보다는 가볍게 만날 수 있고, 혹은 그 가벼움이 사람들마다 정도차가 있잖아요. 내가 만나자고 하면은 만날 수 있는 관계로서 유지하는 그 관계는 분명히 가능한데, 이제 그 이상 서로 약속하는 관계로 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 1번을 뽑으신 분들 중에 재회를 바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재회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재회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옵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재회이신 분들 위해 잠깐만 리딩을 할게요. 재회 아닌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자, 이분들 지금 재회라면 재회운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타워 카드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헤어진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재회가 가능할까요? 재회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놓치기 싫어서, 아까우니까 재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치기엔 싫으니까 계속 그 보이는 자리에 서 있는다 했잖아요. 다만 재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느낄 때는 물론 행복하지만 그 사람이 느낄 때 이 재회가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완벽하게 신뢰를 회복하고 하는 재회도 아니고, 마음속에서 여전히 고민하는 마음, 그 부대끼는 마음은 똑같은데, 자신이 지금까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가 겪은 게 이만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 고민에 대한 결정을 안 하는 것도 결정이라 했잖아요. 즉,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나 마냐, 어떤 것이 낫냐 마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 그냥 이 상태를 내버려 두는 게 이 사람의 결정이라는 것은, 요대로 내버려 두는 그냥 재회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재회를 한다고 해도 속마음을 지금 완벽하게 터놓고 얘기한다든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편안함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할 거예요.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말은 삼가한다는 건, 1번 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 사람은 그냥 논리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그걸 또 감정적으로 받아치기보다는 그냥 계속 설명만 이어지는 거니까, 서로 진심을 나누는 대화가 가기까지 좀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감정이 터지려면 어느 정도 쌓여야 되는 건데, 두 분 다 쌓일 때까지 좀 말을 많이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속마음 얘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오랫동안 좀 버틸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러면 재회를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보고 이제 일반 경우로 다시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재회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마 재회를 바라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방어적이면서 또 선을 긋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냉정하게 할 말 다 했고 서로 논리로 싸우시는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이성적으로 얘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재회 자체는 가능한데 두 분 다 방어벽이 꽤 세고, 상황을 내가 어떻게 진전시키기보다는 상황을 꺼트리는 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것을 유지하는 쪽이 재회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나 감정적인 공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조금 더 감정적인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서로 같이 있을 때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들 다양하게 똑같은 것만 하는 것도 물론 편안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뭘 해왔다든지 아니면 서로 노력을 많이 해왔다면 그것을 좀 이렇게 강조시켜 주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신뢰를 못하는 이슈를 새로운 관계로 변화하는 것처럼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신뢰를 못하는 부분을 좀 대화를 통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거는 아마 일반 관계에서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관계에서 지금 이것을 썸에서 뭐 연애로 간다든지 그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관계가 좀 진지한 연애로 갈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썸 단계에서 연애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썸 관계에서도 이 관계가 재밌게 친구처럼 또 나아갈 수는 있는데, 정말로 장거리거나 주변에 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압박이 있다? 뭐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내가 못해서, 저 사람이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나 환경, 내가 있는 이 장소나 아니면 시츄에이션, 이 일적인 어떤 상황,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좀 마음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겠다. 그래도 뭐 나아간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포기할까 했던 마음에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 썸 단계에서 넘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서로 약속되는 사이라기보다 우리 그냥 이렇게 친구 사이로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연애가 될 것 같아서. 연애가 아닌 연애인가? 이게 완벽하게 둘만의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소유욕에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라 완벽하게 관계가 딱 이렇게 맺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재회 자체는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서로 감정적인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놓치기 아까우니까 유지하는 게 재회로 이어진다. 그래서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속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황으로 관계가 유지가 될 경우에 조금 겉핥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썸에서 발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두 분이 친구같이 어울리고 놀 땐 잘 맞는데 서로 신뢰도 부족하고 감정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서툴거나 모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좀 불편해진대요.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신뢰가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만나면서 고민을 하고 이거 포기할까? 다시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여자분도 세게 나오지만 남자분도 특히 이제 한 고집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두 분 다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고집쟁이들이라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그 고집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건데 제대로 나아가는 것도 그 고집 때문에 좀 어렵다. 두 분 다 속마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이거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조금 제너럴해서 어렵게 느껴지네요. 어쨌든 연애적으로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관계로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있고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연애에만 집중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괜찮은 연애가 될 것이다 라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만남이 이어지는 거는 100% 가능. 재회 입장에서도 재회는 가능한데 대화가 부족하니까 좀 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감정적 표현이 필요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카드를 뽑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조언의 카드.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의 카드. 여러분 입장에서는 멈추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평화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라. 너무 뻔한 얘기 같아요. 저는 사실 조언의 카드를 좋아하지 않는 게
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참 적절하게 항상 이렇게 같게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연애가 계속 될 거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멈추지 말라라고 나오고, 그리고 지금 식스원드 같은 주변에 합이 좋은 카드들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 관계가 뭐 친구 관계였든 직장 동료 관계였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엮여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 상황이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도 나에게 이 관계를 이어나가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좋은 평화적인 방법,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내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좀 어택하는 것처럼 너가 이랬잖아, 내가 이랬잖아, 너의 의견, 나의 의견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더 감정적으로, 그리고 서로가 더 편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그럼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가는데 메시지 카드, 그리고 그 사람이 2번 분들한테 어떤 감정인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람이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로 이어질지, 메시지 카드도 뽑아서 상대방의 속마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가진 만큼 알아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I need to figure myself out. 나는 나 스스로 나를 조금 이렇게 알아가야 돼. 자기를 성찰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 그러죠. 자신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고,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Why do I feel this way? 내가 왜 이런 식으로 감정을 느끼는 걸까? 좀 혼란스러워 보이네요. 그리고 감정의 카드에서 어, 행복하면서도 어, 자기가 굉장히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컨피던스 카드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자신만의 어떤 중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 해피니스, 행복한 감정이 든다라고는 하는데 혼란스러운가 봐요. 좀 많이 혼란스러워요. 디스럽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좋은데도 왜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될 때, 좋은 감정이어도 혼란스러울 때 있잖아요. 좋은 걸 봐도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분 마음속에서 뭔가 헷갈림이 있다. 좀 혼란스러움이 있다. 시작과 관련된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쓸데없이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요 관계가 현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거나 서로 대화를 많이 오고 가고 있다. 시작에 대한 생각을 이분이 키워가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 이 관계에서 여자분이 이제 현재나 앞으로 여자분이 조금 더 주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상대방의 성별을 제가 안 정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자분이 상대방이든 들으시는 분이 여성분이든 간에 이 관계에서 여성분이 미래에 어떤 결정을 한다. 이 관계의 그 결정을 여자분이 한다. 놓치고 싶지 않은가 봐요. 네. 와, 근데 그 혼란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이 많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물음표가 뜨는 그런 카드들이 떠 있고 고민도 하고 좀 그런데 이분은 두려워하는 게 내가 배신당하는 게 싫은 거야. 나한테 거짓말하는 사람 싫고 내가 못 믿는 어떤 불편함, 불신이 생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확실하고 안정적인 것을 하고 싶어 해요. 이전까지의 관계는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었대요.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입력할 수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치들은 다 입력이 되는 거야. 이분은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듣고 확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정보 입력을 해왔을 때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너무 고민이 많지만 일단 시작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은 소유욕, 확인해야 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눈에 딱 보이고 딱 잡혀야 돼요. 잡혀야 되는데 지금 그 잡고 싶다라는 소유욕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으로부터 확인을 못 받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고 싶어도 자신이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분이든 이분이든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대외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의 평가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선택들이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서로 감정적인 표현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감정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고 한 번 결정하면 조금 끝까지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도 좀 제대로 하고 싶은 거죠. 공식적으로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곤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선을 긋겠다는 건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을 지금 뭔가 믿질 못하겠어가지고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대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디스럽션 카드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굉장히 방어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자신이 마음을 안전하고 있는 건 아니야. 전하면서 이성적으로 뭐 내 생각을 이렇게 설득을 시킨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게 옳았나 틀렸나 내가 오버한 건가 뭔가 이러면서 계산하고 있어요. 마음은 진심으로 전하고 있어서 계산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머리로는 자신의 어떤 선택들에 대해서 꽤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벽이 지금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자신의 마음은 전하되 완벽하게 자기를 다 내놓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을 거고요. 분명하게 시작을 원하시고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나가길 바래요. 결혼 정년기의 분들이시라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좀 진지한 관계로서의 시작을 원하고 있을 것 같고 그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관계로 가는 그런 소식이 이어지는 게 주변이나 어떤 상황이 쉽진 않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자기가 그때마다 생각보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꽤 헤쳐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분은 원래 현실적이고 꽤 반응 속도가 굼뜨게 보일 수 있어요. 머리로 계산이 될 때까지는 바깥으로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굼떠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방어적인 상태이지만 앞으로 본인이 원하는 관계로는 좀 더 유동적으로 그리고 그때그때 맞춰서 좀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고 싶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좀 생각을 덜 하면서 나도 좀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은 쪽으로, 결혼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시장의 느낌을 봤는데 확실하게 잡고 싶고 소유욕도 있고 놓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지금까지 연애를 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말 약속하는 그런 관계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서로 확실해지는 관계를 원하는 것 같고 썸 단계에서는 당연하게 진지하게 너만 나만 바라보는 관계로 가고 싶어 하는 거고 재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소유하고 싶대요. 그런 확실함을 관계적으로 딱 우리 약속하는 거야, 계약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다. 저분 입장에서는 이 관계는 분명히 고민의 여지가 있다든지 따져야 하는 것, 따지고 있는 것은 있다 하더라도 완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마음을 먹으면 그냥 할 것이다. 공식화된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도 처음에 카드가 좀 공식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분들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공식적인 부분이 그분들의 성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그분의 성향이 아니더라도 공식화된다.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소개하는 그런 부모님을 상견례 같이 부모님을 소개한다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알리고 만난다든지 하는 식의 결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은 결혼을 원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의 운으로는 결혼 쪽으로 진행이 되기 굉장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고민하는 게 뭔가를 보면은 어, 어떤 것을 고민하는가를 봤을 때 아이나 그 삶의 자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든 저분이든 좀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 입장에 조금 더 그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런 게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드러난다라고 하면 나는 좀 더 이 젊음을 누리고 싶고 조금 더 내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거나 하면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든 진지한 관계든 그런 함께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 시기적인 것들, 금전적인 것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쪽을 내가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가 저분의 고민이래요. 근데 그것을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 사람인 여러분이 좋으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쪽을 우선시하고 나머지는 차차 고민해보자. 지금은 결정해봤자 답이 안 나올 거야 라고 밀어두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놓치는 게 싫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거, 여러분을 잃고 싶지 않아서 버티려고 했던 것들을 이분은 굉장히 아낍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것을 지키고 싶어라고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갖고 싶어요. 소유욕이 굉장히 높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여러분과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주 간단하게 보고 조언의 카드 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은 조금 더 be assertive, 조금 더 드러낼 필요가 있대요. 이 사람은 확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바라는 게 여러분이랑 확실하게 갈 수 있는지,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싶다 했을 때 여러분의 태도가 이분 눈에는 확실하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 이 사람과 다시 만나기를 재고한다면 여기서는 reconsider이라고 재고해라 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게 어떤 부분이든 저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이 사람은 나랑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지,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지,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면 그분은 분명하게 예스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예스로 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의 태도가 자신한테 예스인지 모르겠어서 헷갈린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신 대로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회다. 나한테 주어져 있는 기회다. 지금 만약에 이건 안 될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해 오셨던 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관계에서 내가 지금 운의 흐름대로 마치 운명적으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나한테 욕심을 부리고 이상하게 또 빠르게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고 얘기가 되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시작의 느낌이 들어와 있어요.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나오고, 네, 두 분은 이렇게 만나야 할 운명이라서 만나고 있는 걸 수 있다. 이게 꼭 운명의 상대라서라기보다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겪어야 될 것을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재회를 고민하셨던 분이든 연애를 고민하셨던 분이든 진지한 관계로서 믿어도 될지 고민하셨던 분이든 다 예스니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존에 못 봤던 부분들을 찾아가듯이 연애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볼 건데요.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정, 메시지 카드, 그리고 이제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그 사람이 행동해 오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의 카드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so different from everyone around me. 여러분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굉장히 다르대요. 그리고 I'm obsessed with you. 여러분한테 굉장히 지금 빠졌어. 집착하고 있대요. 나 완전 너한테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I'm stuck in visions of us together. 지금 둘이 함께 하는 그 이미지, 비전에 지금 완전 갇혀 있대요. 나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생각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좀 많이
정신이 없네요. 열정 하는데 뭔가 불편한 모습도 살짝 보이고 있어요. 결정을 딱 내렸나 봐.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결정을 내려서 그것에 대한 열정을 태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좀 봅시다. 아, 생각이 진짜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은 제외 확률도 좀 클 것 같습니다. 이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제외도 많으실 것 같다. 이분은 쉽게 내주기가 어려운가 봐. 잃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이 관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도 마음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제외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아니면 제외하자고 다가온 저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 진심인지 궁금해서 이 리딩을 보실 것 같아요. 만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만날 수 있다라고 나오고, 다만 두 분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뭐 믿지 못하는 부분, 그게 바람일 수도 있고, 내가 오심되는 부분, 그런 게 진실이냐 아니냐, 저 사람의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런 거로 공방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게 여러분이 의심을 하는 거든 상대방이 의심을 하는 거든 그 의심의 부분, 걱정의 부분이 걱정이 사실이 맞았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부분과 의심하는 부분의 근거가 생각보다 좀 확실할 수도 있다. 그게 바람일 수도 있고 그냥 진짜 나한테 거짓말한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고민하는 부분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 상대방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민하는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놓고 싶지 않고 그리운 마음이 더 크니까 좀 버티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있는 것 같아요.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좀 딱딱하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한테 좀 오해를 사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네, 저의 우려. 여러분한테 이쁘게 들리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미지가. 우악스럽게 들린다든지 너무 일방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을,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자, 이 사람 입장에서 좀 더 볼게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지.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 어떻게 자, 이 사람은 여러분을 놓치기가 아까운 거야. 다시 어떻게 잘 해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데, 근데 지금 이미 끝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나오고 너무 속상하고 마음에 되게 안 좋아요. 후폭풍을 안고 있을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감정적으로든 좀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상황으로든 둘 다 편치 못한 상황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거절을 한 상태라면 이 사람은 계속 자기가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일단 버티고 기다리는 상황이 최선이라서 좀 그렇게 끝이 났는데도 기다리고 있는 문 닫힌 문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보여지고 이분이 바라시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다시 연락하는 것을 바라고 만난다면 뭐 결혼이라든지 안정적인 관계로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행동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 진심을 원하기 자기 입장에서 그분 입장에서는 진실을 전달한다. 내 감정을 표현한다 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말이 좀 뾰족하거나 쟤 뭔데 저렇게 이렇게 이성적이지? 좀 이렇게 따지듯이 말하는 것 같다? 내 잘못을 꼬집는 건가? 나보고 이렇게 바꾸라고 말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살짝 줄 수 있지만 어쨌든 진심은 잘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해올 수 있겠다. 대화하고 싶어 한다. 지금 여러분이 차단을 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분은 여러분이 차단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랑 차단하는 것까진 아닌데 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면 기다리다가 이제 못 참고 연락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이 연락을 해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말을 한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동참을 할 거예요. 지금 제외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썸이었다 하더라도 썸이 깨졌다가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지금 막 시작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깨진 게 붙을까 말까 하는 상태에서 저분은 붙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제외하든지 뭐 다시 만나는 게 좋을지 볼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 입장에서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일단 지켜봐도 괜찮겠다. 다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하는 게 어차피 둘 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든 그 사람이든 어디 멀리 가진 않았어.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제대로 편하게 있지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계속 이런 그 실망스러운 혹은 배신감이 드는 좀 뭔가 감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어떤 불편함이 나온단 말이죠. 상상이 아니라 진짜로 뭔가 불편한 요소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 했을 때 삼각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삼각관계가 아니어도 만약에 두 분 중 한 분이 술자리가 잦아. 뭐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걸 좋아해. 아니면 이성 친구가 있어. 요런 것 때문에 두 분 관계에서 좀 불편한 요소가 있었다. 신뢰 문제든 그냥 말다툼이든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내가 뒤집던, 그 사람이 뒤집던 어떤 정도 가치관이나 그 생각의 어떤 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시작을 한다 하면은 새로이 서로 어떤 내가 혼자 있을 때 그 즐거웠던 것과 이제 함께 할 때 서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을 대립이 되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합니다. 어느 하나가 옳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적절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재회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전히 불만의 요소로 남아있을 거라서 계속 고민하고 결론이 쉽게 안 날 수 있다 하거든요. 근데 결론 어떤 거 뭐 무조건 만나지 마, 뭐 무조건 하지 마 이런 거라기보다 만약에 정말 뭐 삼각관계가 아니라 내가 불편한 상황으로 이 친구가 나간다. 내가 나가고 싶은데 이 친구가 막는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가치관의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드릴게요. 근데 서로 못 믿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붙잡고 싶은 것도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저 사람이 나를 붙잡고 싶은 거든 내가 뭐 붙잡고 싶은 거든 둘 다 좀 너가 어디 가서 끼부리잖아 이 말을 하면서 따지고 있으니까 신뢰를 쌓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친구들과 만나서 놀면서 이해를 하든지 좀 시간을 둬서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는 수밖에 없고 한 번에 그 불만이었던 부분이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그것 때문에 좀 싸운다든지 주변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 뭐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려 더 말을 많이 한다든지 우려하는 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좀 마음고생은 할 수 있지만 재회든 연애가 되는 거든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그럼 조언의 카드를 뽑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에 대한 조언. 여러분 입장에서는 within the next few months 몇 개월 안에 communication clearly 몇 개월 안에 대화가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정답이 나온다든지 관계가 정리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렸다라고 합니다. 몇 개월 안으로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던 이 관계가 어느 정도 갈무리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관계가 뭐 산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고 재회 자체가 궁금하셨던 분들 혹은 저 사람이 나랑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한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분은 무조건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재회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 불만이었던 부분이 정말 이성 문제인지 그냥 못 믿어서 걱정하는 문제인지에 따라 이것을 정하셔야겠다. 정말 삼각관계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걱정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정말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는 제너럴해서 제가 따지진 않을 건데 그 부분은 진짜 문제스러운 부분일 거니까 따질 건 천천히 이제 따져봐야 된다. 계획을 세워가면서 서로 믿음을 다시 쌓을 수 있게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여기까지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볼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관계 운을 볼 것이고 그 다음 감정이나 메시지 카드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조언의 카드까지 뽑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 입장에서
passion I feel is overwhelming. I don't know how to handle this. 지금 감정이 굉장히 overwhelming이래요. 막 넘친대요. 감당이 안 되나 봐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If I could go back in time, I would handle us differently.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과의 관계를 좀 다르게 핸들했을 거래요. 다르게 대했을 거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They have hurt me. 그들이 나를 아프게 했어. 지금 굉장히 아프대요. 지금 이렇게 아픈 카드, disruption 카드 이렇게 뜨고 여기서도 지금 나 지금 상처받았어. 그들이 날 아프게 했어. 라고 상처받았다고 우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과거에 대한 후회하는 감정 그리고 내가 우리 관계를 다르게 했을 텐데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후회하는 마음 지금 그 어떤 생각, 열정, 뭐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한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수습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핸들하는 말이 두 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우시다. 디스럽션 카드가 나왔거든요. 정신이 없대요. 지금 좀 아프신가 봐요. 마음적으로 불편하신 게 보여요. 그래요. 한번 볼게요. 이분은 지금 이 관계, 와, 좀 아프다. 이렇게 쓰리소드도 마음에 나옵니다. 지금 되게 슬프고 속상한가 봐요.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하는 단계가 왔는데, 근데 감정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떤 결정을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서로 이별하고 기다리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재회를 바라셨던 분들한테는 분명하게 재회의 기회가 다시 올 수는 있다라고 나와요.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선 지금 재회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팠던 마음이 어디 간 건 아니야. 그래서 아팠던 마음을 수습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 보이고, 자기가 아프다고 해서 막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굉장히 신중해 보여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컨세퀀스를 굉장히 걱정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쪽은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런 걸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많이 머리도 아프고 상황을 지켜보는 마음으로 고민들을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꽤 배려를 해왔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재회에 대한 고민인 건지 뭐 다른 고민인지는 몰라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후회하는 것 뭐가 옳은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 생각이 많다. 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감정적으로 헤어졌으면 후폭풍이 심한 거고 헤어진 게 아니어도 지금 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처받은 것만큼 드러내진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저 사람이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는지 가늠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한테 어떤 감정일까? 이분은 지금 여러분과 굉장히 진지했고 놓치고 싶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미래나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원했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고 계속 자신이 원해서 매달리고 싶었대요. 데블에다가 러브 카드, 행맨 카드. 내가 원해서 내 목에 체인을 걸고 너한테 매달려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꽤 좋아했던 거예요. 열정이 컸고 정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싶었나 봐. 이 관계에 내가 서로 이렇게 약속 꽉 잡고 놓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분 입장에서 어떤 상황인 걸까? 이 관계가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상태야. 연애가 끝난 거라기보다 계속 여전히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 무리에 어울리고 있다든지 뭐 계속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어디 가진 않았던 거지. 이게 특히 남자분 입장에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관계를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끝난 관계에서도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나 봐. 계속 기다리고 있나 봐요. 내가 이만큼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이 관계를 이렇게 가치 있게 보는 눈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분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그 믿지 못하는 부분, 내가 의심했던 부분, 혹은 내가 배신감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는 아니고 좀 더 이성적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지를 판단하려고 한대요.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심 등등등을 다 정말 공평하게 보려고 한다? 그런 노력을 한다라고 하고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건 맞습니다. 다시 재회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나눠서 다시 볼게요.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 제가 리딩이 조금 수월할 것 같아서 방향을 잡기 위해 여러분 입장에서 감정을 좀 보고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끝난 관계지만 나는 그래도 지금 잘 지내고 있고 뭔가 이렇게 여유로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여러분은 굉장히 여유롭구나. 좀 더 상대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어요. 저 사람보다는 자기 만족과 자신의 이제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뭔가 내가 만족감을 느끼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라고 나오고 여유가 좀 더 느껴집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저 사람을 고르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불편한 거는 의심?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도 이 사람을 완벽하게 놓치기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쉬운 마음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이 관계가 다시 알아가는 느낌으로 마음을 정해가지고 확실하게 가진 않아도 그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투닥투닥 거리면서 다시 연락을 해본다든지 관계의 재시작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고 나옵니다. 네, 발전은 있겠으나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고민은 꽤 심할 수 있어요. 재회 자체는 가능해 보여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갑작스럽게 헤어졌다든지 갑작스럽게 상황이 또 뭐 붙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이뤄졌기 때문에 또 그 반대로 다시 급하게 또 튕겨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갑작스러웠던 상황이 두 분 다 기대했다거나 의도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화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 불만이었던 부분을 얘기하면서 많이 많이 싸울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근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서로 알아가는 의미에서 대화를 해보시면서 다시 연애를 재회를 할 수 있게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아, 어떡해. 두 분이 재회는 가능한데 온도차가 좀 있네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더 혼자 있어도 괜찮아의 느낌이 나오고 상대방은 좀 여유가 없어 보여서 상처를 많이 받은 게 좀 겉으로 티가 나고 절절함이 더 묻어나오는 느낌. 좋아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나눠서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에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어, 상대방이 이 관계 때문에 뭐 구설을 탄다든지 여러분과 그렇게 뭐 말다툼이든 좀 입씨름을 할 수는 있다고 나와요. 기싸움처럼. 근데 옳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대요. 공평하게 행동하려고 생각한다 했잖아요. 어떤 쪽으로든 자기도 옳은 쪽으로 행동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네. 자꾸 가슴 아파하는 카드만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이걸 어떻게 리딩해 드려야 될까. 아 힘들다. 이 사람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 진짜. 타워를 자꾸 맞아요. 당황스럽대. 많이 많이 힘드네요. 갑작스럽게 헤어졌든 어쨌든 이분은 좀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헤어진 이유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아... 뭐 진짜 그냥 끝이 났다라는 것에 너무 슬픈 마음이 확 올라온다. 음. 이유는 다양하겠죠. 근데 이분의 그 이성적인 태도 때문에 여러분이 정남이가 떨어져서 헤어졌든 아니면 이분이 그 소유욕 확실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여러분이랑 헤어졌든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 아니어도 나 혼자서도 더 잘 살 수 있어. 나 혼자가 더 편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뭐 떠났든 다른 사람이 생겼던 뭐 그건 좀 약간 제 3의 이유지만 다른 이유지만 두 분의 관계에서
지금 후폭풍을 세게 겪고 있는 상대방분은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고, 좀 노력하는 게 공평하게 하려고, 미안하다는 식으로 화해하려고 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 너무 현실적으로 이성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분의 진심을 봤으면 좋겠어요. 의도를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가장 자신이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무시해서 뭐 평가해서 그러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야 진심이 있는 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조금 알아서 필터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재회를 바라신다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첨언해 드리고요. 자, 마저 보고 싶은 게,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유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지금 만족스러운 삶이 어디 가는 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걸 평가하고 뭐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관계를 다시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사실 하던 대로 살 거거든요. 원래 하던 대로. 내가 혼자여도 연애를 하고 있더라도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시 만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바뀌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적으로 지금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에 대해서는 내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다시 만나고 싶다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확인은 좀 시간차가 걸린다.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노력을 서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로 저 사람한테 가치를 느끼는지를 비교해보고 고민을 하셔야겠죠. 예, 재회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서로 숨기는 부분이나 믿지 못하는 부분, 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경쟁심을 느낀다든지, 이 사람이든 나든 뭐 주변의 다른 이성 때문에 이 관계가 흔들렸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바람을 폈어요. 저 사람이 그걸 알고 너무 충격에 빠졌어. 그래서 저 사람이 헤어지고 싶어 한다고 말하기보단, 예를 들어 여러분 입장에서 들켰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헤어지자고 하니까 저분은 상처받고 헤어짐을 당한 건데도 놓치고 싶지 못하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이 관계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뭐 등등등. 이런 리딩이 나오면 제가 제너럴하게 디테일하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개인 상담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조언의 카드 뽑으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조언의 카드로 Let go, 일단 내려놔라, Forgiveness, 용서가 필요하다, Meditation brings answers, 조금 자기 혼자 생각을 해보는 게 정답을 줄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고 용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용서가 좀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는 쪽으로 용서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볼 건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인지 메시지 뽑아보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의 카드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이 관계, 자, 그분의 입장에서 이 관계가 편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갈등이나
주변의 구설수라든지 좀 소란스러워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정말로 구설수일 수도 있다. 일하는 사이에서 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온 거죠. 이 관계라는 게 일하는 관계에서 썸이 생겼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원래 사귀고 있던 사이였는데 갑작스럽게 관계가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이걸 만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작점이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사귀는 분인지 뭐 썸인지 아니면 뭐 재회인지 이거에 따라서 리딩이 조금 바뀔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주변이 소란스러운 부분과 그리고 관계가 어쨌든 어떠한 상태였든 무언가 서로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주변이 요란해도 떨어지기 아쉬워서 결국 붙을 수 있을 에너지로 가요. 마음의 카드에서도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뚝 뜨죠. 주변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상황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신은 맞추려고 절제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좋아하는 마음은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좀 키워드로 다가오는 게 이렇게 중독적인 부분. 이 사람은 생각보다 좀 쉽게 중독이 되는 사람, 매니아적인 성향이 있다든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 파는 좀 그런 단골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연애를 해도 좀 더 훅 빠진다든지 아니면 좀 나쁜 습관,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꽤 꽤 빠져있는 혹은 빠져나오기 어려워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연애를 함에 있어서 키워드에 뭐 문제점 같은 키워드, 걱정되는 키워드에 이분의 그런 중독적인 성향, 뭐 담배를 피는 거라든지 술을 못 끊는다든지 요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근데 그것을 이분도 알고는 있다. 그래서 키워드도 drug and alcohol이라 나옵니다. 이제 뭐 술, 담배, 뭐 약 이런 것들 좀 뭔가에 빠져 있는 거. 데블 카드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지금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오고 그리고 painful memories 뭔가 고통스러운 기억 같은 게 있대요. 이분은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 때문에 냉정하게 거절을 한다든지 기회가 있어도 받지 않는다든지 하는 걸 수 있다. 그리고 will this pain ever stop? 이 고통이 멈추기는 할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 아무렇게 막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두는 어떤 태도가 이분 입장에서는 약간 내려놓고 포기하고 상황에 맞추는 순응하는 그런 태도예요. 호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매력 있다고 느끼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자신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내버려두고 자신한테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좀 고민을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되려 거절을 할 확률이 훨씬 높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가 만약에 가정이 있어서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더더욱이나 거절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페인, 고통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이분은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좀 볼게요. 그 고통 때문에 저런 중독적인,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에 꽂혀서 자꾸 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이던 담배를 피는 것이던 나의 기분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약이나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던 그런 쪽으로 푸는 게 그 고통, 스트레스, 지금까지 어떤 쌓아왔던 불편한 감정을 그런 걸로 대체해서 소화하느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이분이 불편한 감정 보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미움을 받았다든지 뭔가 이렇게 시끄럽다든지 싸운다든지 그런 거 금전적인 부분 이분이 힘든 게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어떤 상황적인 끝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나는 상황에 맞춰야 되잖아 하면서 뭔가 상황에 묶여있는 듯한 느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뿐이야. 고민은 하고 있는데 고민에 대한 결정을 못 내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집착이 있다 했잖아요. 연애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올라올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상대방들과의 좀 그런 어, 감정적인 교류보다 육체적인 교류에 좀 더 집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쾌락적인, 향락적인 것에 좀 더 유혹이 쉽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건강하지 못한 선택들을 많이 해왔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주변 사람들의 의견으로 들리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쟤는 저렇게 행동해서 걱정스럽다라는 말이 이분한테도 알려지는 거죠. 그게 지금의 이 고민일 수 있겠다. 근데 이분이 자꾸 고민하는 게 금전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결혼하는 것이든 금전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어떤 부분이 자신을 고민하게 한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이나 현실적인 거나 손에 잡히는 거, 사람들과의 경쟁이나 뭐 이런 데서 내가 물질적으로 어떻게 딱 쫙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실패를 했다든지 뭐 사업에 실패했든 결혼에 실패했든 연애에 실패했든 뭐가 안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잘 선택하고 싶으니까 아예 선택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을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분일 수 있다. 연애적인 것보다 이분의 마음적인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 연애 때문에 점을 보기보다 지금 저분은 그냥 현재 그 마음에 있는 어떤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을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담을 받던, 미래에 대한 어떤 좀 메시지를 들으시던 저분이 되게 여유가 없어 보이십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감정인지 다시 돌아가서 봐볼게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감정일까? 여러분한테 고민이 된대요.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지금 내려놨어. 내가 뭘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선을 긋고 좀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한테 감정이 있는 건데 감정을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현재의 자세, 현재 위치에서 손해보거나 상처받을 짓을 안 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행동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거죠. 고민한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상황적으로 이 이상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일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하네요. 그럼 이분이 지금 여러분한테 바라는 걸 보면은 자기도 뭘 바라는지 모르겠대요. 정말로 여러분이든 이 사람이든 가정이 있으신 거라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결혼 같은 걸 생각했을 때 내가 감히 지금 상태에서 결혼을 어떻게 연결해. 지금 너무 멀잖아.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갈 건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섣불리 시작할 수가 없어. 고민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결혼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멀게 느껴져서 못 간다, 못 한다 이런 거든 아니면 상대방이든 여러분이든 결혼이라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올까를 보면은 근데 생각은 생각보다 또 다가는 오네? 그럼 이 사람이 바라는 관계는 뭔데요? 비밀스럽게 만나면 만나자. 다시 멀리 돌아갔다가도 결국 그 자리에 있을 걸 아니까 계속 이 자리에 있을게. 우리가 비밀스럽게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자. 저녁에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어, 나를 만나고 싶다면 이곳으로 와. 요런 느낌으로 서 계실 거래요. 조금 위험한 관계의 분들이 5번을 많이 뽑았을 수도 있겠네요. 진지하게 만나기에는 환경적이나 상황적인 제약이 있으신 분들께서 이걸 뽑았을 것 같고 그게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좋을 게 없는 상태니까 비밀스럽게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꾸 결혼 키워드가 나와서 이걸 얼마큼 얘기해야 되나. 결혼했다가 한번 돌아오신 분들의 경우일 수도 있죠. 결혼했는데 내가 이게 잘 안 됐으니까 상처받아서 진지하게 만나기보다는 조금 가볍게 만나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분이 지금 진지한 관계로 가는 데 있어서는 거리감, 제약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가볍게 갑자기 충동적으로 연락을 해서 만나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재회라든지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 거는 서로 매력이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이분의 마음이 뭔가 연애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복잡해 보여서 그게 연애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심리, 불안 상태가 연애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며 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심리든 아니면 좀 승부욕이든 그런 걸 자꾸 발현하면서 살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내가 원한다면 근데 한계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가래요.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가야 할 것 같다. 이 관계를 원한다면 갈 수는 있는데 구설이라든지 주변의 불편함을 구설이라든지 기싸움이라든지 제가 볼 땐 이거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일하는 곳이든 아니면 내가 뭐 정말 결혼을 했다면 그런 관계에서 구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두 분의 관계가 1대1 관계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삼각관계 같은 느낌의 카드가 많이 보이고 여러분이 만족하는 만큼은 놀 수는 있는데 내가 안정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고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을 것 같고 재회를 바라셨던 연애를 바라셨던 시작은 가능해요. 시작은 가능한데 이 구설수가 따라오는 것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조용하게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끄러움 때문에 뭐 정말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것을 알고서 관계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회하거나 만나거나 할 확률이 높은데 근데 관계 한계점이 좀 명확해 보이고 문제 요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알고도 이 사람한테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 그게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면 지금 리딩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갈무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조언의 카드, 아이고, 그냥 튀어나온 대로 나왔네요. 예, 컴프로마이즈, 뭔가 내가 합의를 보는 거죠. 석세스, 노, 성공. 자, 컴프로마이즈에서 석세스 할 수 있지만 어떤 대답에 대해서는 노래요. 제가 이 컴프로마이즈는 합의? 내가 어떤 정도 상황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석세스는 성공은 성공인데 그렇게 어떤 이 상황적인 어떤 합의? 네고시에이션을 하면 즉 내 100%라기보다 어느 정도 내가 내 거를 절충해서 상대방의 의견 절충하고 내 의견 좀 덜어내가지고 맞추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NO라는 카드가 좀 나와요. 이 느낌이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말고 다른 게 더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걸 감안해서 제 조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 자체가, 이 상대방분 자체가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내가 더 해결해주고 싶은 해결사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다가가봤자 해줄 수가 없는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여러분을 결국 좀 발목 잡거나 불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